플라스틱을 정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플라스틱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많이 있는데 소비는 많이 하지만 이 폐기가 어려운 게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가볍게 생각해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칫솔 플라스틱이죠. 치약도 플라스틱이죠. 네. 그다음에 화장통 그것도 플라스틱이죠. 변기통 플라스틱이죠. 그다음에 뭐 세숫대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화장실뿐만 아니라 부엌 그다음에 뭐 자동차까지도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소비는 소비하는 거는 우리가 많이 소비하는데 폐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거는 고민해 봐야 된다. 그래서 플라스틱 시대라고 하는 것이 요즘의 시대가 플라스틱 시대잖아요. 네. 뭐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그래서 요즘에 1950년부터 플라스틱을 사용하면서 플라스틱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2억 7,500만 톤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주 정말 생각해 보면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아닐 것 같은데 세계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이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총 사용량 말고 1인 한 명당 사용하는 양이 저희는 1위죠. 한국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1인당 사용하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소한 요 정도는 우리가 플라스틱을 줄여가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연간 사용량이 한 1인당 98kg 정도를 사용하는데 98kg요? 예. 근데 이걸 하루로 365로 나누면 몇 g인지 아세요? 나눠보셨어요? 네, 나눠봤더니 270g입니다. 270? 270g이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빈 생수병 500ml 작은 13개 정도를 하루에 매일같이 사용한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그 정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물론 물통 같은 거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뭐 칫솔을 사거나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1인당 500ml 빈 생수병 한 13개 정도로 사용할 정도로 많이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폐기의 문제가 많다. 그래서 요거를 오늘 이야기 주제를 삼았습니다. 처음에 13개 정도라고 하셨을 때는 그렇게 많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루 동안 쓰는 양을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저희가 일상에서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이제 가공하기 쉽죠. 어떤 변형이 가능이 쉽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게 되고 생산 비용이 아주 저렴합니다. 가격 대비 효과가 높다는 거죠. 세 번째는 편리성인데 일단 플라스틱이 떨어뜨려도 뭐 깨지지 않고 그다음에 가벼우니까 휴대용도 좋고 효율성 면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플라스틱을 다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리병에 담겨있던 우유가 이제 플라스틱 병으로 대체돼서 나오고 하니까 그렇죠. 생각해보면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다. 사실 이렇게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러한 생산과 소비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소비는 편한데 중요한 거는 이제 폐기 문제가 걸리거든요. 이 플라스틱은 땅에 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 태우게 되면 메탄가스가 너무나 발생하기 때문에 온난화의 거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태우지 못하도록 법이 되어 있고 그러려면 땅에 묻을 수밖에 없는데 땅에 묻게 되면은 500년 동안 썩지 않는다 그래요. 묻힌 플라스틱이. 예, 그러니까 거의 있는 거나 다른 거. 그렇죠. 지금 1950년부터 플라스틱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70년 동안 플라스틱을 사용했는데 그대로 땅속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땅을 개발하다 보면 플라스틱이 나오잖아요. 비닐도 나오고 지금까지 있잖아요. 폐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쓴 플라스틱은 그러면 땅에 묻지 못하면 어디로 가느냐?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땅 아니면 어디입니까? 바다죠. 100조에서 150조 정도가 바다에 플라스틱 양이 버려지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태평양 가보면은 우리나라 크기의 7배 정도의 한반도 크기 7배 정도의 플라스틱 섬이 있는데 뭐 어느 정도 크기 가늠하시겠습니까? 한국 한반도 넓이 몇 배요? 7배요. 7배? 일단 의정부교구만 해도 남양주에서 고양시까지 가려면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차로 계속 1시간 동안 갈 때 플라스틱에 계속 타고 간다고 깔고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의정부만 아니라 서울까지 부산까지
온 땅이 플라스틱이다. 근데 그만큼을 7번 7배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양인 거죠. 폐기가 안 됩니다, 이거는. 쓰레기 섬이 생긴 예. 거예요. 거기다가 더 문제가 뭐냐면은 태양 에너지가 비춤에 따라서 메탄가스가 발생을 해, 바다에서 떠다니는 플라스틱, 큰 플라스틱이. 그럼 이것이 또 온 나라의 주범이 돼요. 메탄가스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가스가 발생되는데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근데 2050년에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탄소 중립으로 간다고 모든 나라들이 거의 선언을 했어요. 탄소 중립. 탄소 중립이요? 네.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혹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주님? 가볍게 얘기하면은 탄소 배출량하고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공조에 나오는 모든 가스들 있잖아요. 어느 하나 주범되는 요 배출량하고 요 배출량을 흡수하는 흡수량의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럼 탄소가 배출되는 만큼 탄소를 흡수 처리할 수 있는 그렇죠. 게 같아야 한다는 걸 그렇죠. 의미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 이퀄 네. 그다음에 흡수량을 같은 것이 탄소 중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50년에. 네. 그래서 탄소 중립을 가는 나라들 탄소 국가라고 하고 또 국가 내에서도 탄소 기업도 있을 것이고 탄소 중립으로 가는 가정도 이제는 다 체크하면서 이제는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생산하는 기업만의 일이 아니라 이제 그렇죠. 소비하고 사용하는 작은 그룹들, 가정 그리고 개인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흡수량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탄소 중립으로 가려면 탄소 배출량을 그대로 늘리고 지금 형태로 가고 흡수량을 늘리는 방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네.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방법이 어려운가요? 어렵죠. 왜냐하면 산림으로 나무를 키워서 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뱉는데 여기는 한계가 있어요. 네. 그리고 탄소 저장고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산화탄소를 또 가두는 역할도 요즘에 한다고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안전한 방법은 아닐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그또 거기뿐만 아니라 땅 속에 묻거나 바다 속에 묻어야 되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나무나 탄소 저장소나 땅에 묻거나 바다에 묻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해도 1년에 연간 5천만 톤 정도밖에 줄일 수 없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가 배출되는 1년에 연간이 7억 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모자랐는데요. 흡수량은 발생량은 90%가 남고 흡수량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중립으로 가기 어렵죠. 이 상태로 가면. 그래서 플라스틱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결국은 발생되는 양을 줄이는 게 궁극적인 방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이 이런 메탄가스를 야기시키는 온난화의 주범이라 한다면 더 나아가서는 이게 이제 바닷속 깊이 떨어지는 플라스틱도 있어요. 네. 이 미세 플라스틱이라는데 이것이 조그만 물고기들이 먹어요. 먹기 시작하면은 플랑크톤인 줄 알고 먹죠. 그럼 또 상해 포식자가 그 물고기를 먹고 그 세상의 포식자는 플라스틱으로 가득 찬 물고기일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참치예요. 참치는 비싼데 맛은 좋지만 실은 플라스틱을 무한히 먹는 그런 물고기일 수 있다. 그 참치를 저희가 그렇죠. 비싸게 먹는 거죠. 그리고 저 옛날에 한번 제가 어디서 텔레비전에서 봤더니 고래가 죽었는데 배속을 갈라봤더니 플라스틱이 잔뜩 들어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뭐 입이 크잖아요, 고래는. 다 먹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만큼 플라스틱이 많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조그만 새도 죽은 거 보니까 뱃속에 갈라보니까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미새가 물고기인 줄 알고 바닷속에서 착 집었다가 애기한테, 새끼한테 준 거예요. 그거 먹고 얘가 죽은 거예요. 실은 웃을 일은 아닌데 그 정도로 우리 주위에 되돌아오는 것들이 그대로 들어온다. 바다 속에 버린 것들을 우리 물고기로 다시 우리 몸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물고기들은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2050년에는 물반 플라스틱반이다. 건져 올리면 물고기를 자체를 못 먹고 건져 올리는 것 자체도 플라스틱이 많을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많습니다. 2050년이면 사실 오랜 뒤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벌써 2021년. 제 나이가 지금 54시니까요. 30년 뒤니까 84? 제 때는 문제가 없죠. 후세대가 문제인 거죠. 좀 씁쓸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씁쓸합니다. 신부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들으니 원래도 이게 문제라고 생각은 했지만 좀 너무 많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도 지금 조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음. 저의 일이 당장 아니더라도 이 후세대와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 큰 위기일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너무 분명한데 그런 기업이나 생산자의 측면이 아니라 사용하는 소비자,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저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거든요. 일단은 해결책이라 한다면은 뭐 딱 한 가지입니다. 플라스틱 줄이는 건데 이 어떻게 줄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많이 생산되면 많이 소비할 수밖에 없고 폐기가 많잖아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소비를 줄이면 생산도 줄어들고 폐기도 줄어든다. 그래서 소비 입장에서 잘 봐야 됩니다. 이걸 착한 소비라고 하는데 플라스틱 양을 소비량이 줄으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기업도 생산도 줄이겠죠. 폐기도 줄이고. 그러면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 폐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 온난화 줄이는 방법도 돼요. 그래서 착한 소비라고 하는 것은 플라스틱을 무조건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줄여야 되는데 요거를 무조건 줄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되잖아요. 이럴 때 회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어요. 저는. 생태적 회심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그건 교황님도 말씀하셨고 산미바데소서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버리고 쓰는 문화에 대해서 생태적 회심 없으면 고칠 수가 없다. 이거는 생태적 회심. 생태적 회심이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아침에 일어나면은 저도 개인적으로 칫솔할 때 물을 좀 틀어놓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실은 물을 잠그고 칫솔질 한 다음에 나중에 그 칫솔을 닦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물을 틀어놓으면서 하거든요. 자각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물을 계속 틀어놨네. 세수할 때 내가 물을 너무 낭비하게 세수를 했네. 목욕도 너무 길게 했네. 물도 쉽게 내가 버렸네. 그러니까 물에 대한 효용성만 따진다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런 거 가장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 가장 주의해서 물을 많이 사용하는구나. 이거 안 된다. 잠그자. 음식 남기면 폐기하면 당연히 탄소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남기지 말아야 되겠네. 먹자. 이런 것들의 하나하나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잘 때까지의 우리가 활동 하나하나들이 오늘 자동차 나 둘이 타고 왔었는데 걔는 혼자 타고 왔네. 이런 것들을 의식하는 것, 되돌아보는 것, 이것이 생태적 회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잘 때까지 한번 되돌아보고 이건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고쳐 나가는 것들이 생태적 회심이에요. 이것이 고쳐지면 저절로 착한 소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소비가 되면 당연히 생산 폐기도 줄어들고 온실가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온난화도 당연히 내려가겠죠. 생태적 회심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긴 했지만 대표님 말씀 듣고 보니까 어떤 거대한 실천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더 의식할 필요가 있고 내가 선택하는 행동들이 나 자신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까를 조금 더 인식하는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그렇다면 그런 좀 작은 실천들을 위해서 신부님이 좀 주실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몇 가지를 제가 적어왔는데요. 딱 보니까 이제 한 주간 페트병이나 플라스틱 없이 살아보는 것. 우리 살아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살지 못하기 때문에 고치를 못하는 거잖아요. 한번 살아보는 것. 그 다음에 종이컵 대신에 텀블러 사용하는 것. 물론 배출량이 텀블러가 만드는데 탄소 배출량이 많긴 많지만 플라스틱의 일회용 컵을 한 번 사용한다? 근데 24번 사용하면 텀블러 효과가 그만큼 탄소 배출량이 종이컵하고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쓰면 어마어마하게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텀블러 사용하기. 그 다음에 물티슈나 핸드 타월 사용 줄이기인데 특히 이제 물티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티슈를 우리가 플라스틱 아닌 줄 알고 있지만 미세 플라스틱의 핵심이에요. 다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요즘 너무 많이 쓰기. 너무 많이 씁니다. 뭐 식당 가면 닦고 뭐 어디 닦고 어떤 사람 얼굴도 닦아요. 내가 보기엔 썩습니다 이거. 안 썩는구나. 여기 방부제 들어가고. 아무튼 미세 플라스틱은 어마어마한 거기 물티슈에 들어있어요. 얼굴은 안 썼는데 물티슈가 안 써. 그렇죠. 물티슈가 그래서 이 미세 플라스틱이 실은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은데 제가 저번에 하수 처리장을 가봤거든요. 시설을 가봤는데
거기가 원래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곳이에요. 우리 응아도 있지만 거기다 물과 섞어서 정화 처리 시설하는데 이게 돌아가는 팬이 있어요. 네. 근데 변기통에 물티슈를 버리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전부 다 어디 갔냐면 하수 정말 처리장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가 돌아가는 팬에 다 걸렸어요. 녹거나 흩어지지 않고 절대 썩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500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모여서 밧줄처럼 된 거예요. 끊을 수도 없어요. 이거 처리하는 비용이 또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쓰레기 소각장으로 다시 가거든요. 네. 혹시나 이 물티슈를 사용한다면 절대 변기통에 버리면 안 됩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가능하면 안 쓰는 것이 제일 좋고요. 만약에 사용한다면 절대 변기에 그렇죠. 흘려보내지 않고 쓰레기 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 물티슈나 핸드타올 같은 미세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기 운동하면 좋고요. 과대 포장된 제품 사지 않기 운동, 장 볼 때 바구니 챙기기 운동. 제일 중요한 것도 홈쇼핑이나 배달 음식 줄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회용품 다 플라스틱입니다, 이게. 그래서 플라스틱의 3분의 1이 일회용품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 배달 음식의 기본이 전부 다 플라스틱에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요 중국집에 뭘 시킬 때 가끔 동창들하고 모였을 때 나가서 먹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시킬 때 털보채나 양장피 좋아하시죠? 네. 없어서 못 먹어요. 네. 그게 비닐 밑에 있는 비닐 팩으로 오잖아요. 네, 맞아요. 어떤 때는 그 우리 쓰는 그 스테인리스 그릇 집에서 갖고 가서 받아온 적도 있어요. 이 정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노력일 거예요. 네, 제일 좋은 거는 집에서 만들어 먹는 음식이 제일 좋고요. 배달 음식 시키지 않는 것이 미세 플라스틱 또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기 운동의 가장 또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 시대에. 바로 모든 것을 오프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좀 시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의 양을 줄이고 없애보는 것부터 좀 시작해서 좀 그런 것들을 기록해보고 내가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이런 걸 좀 누적을 시켜가다 보면 조금씩 이런 생태적 회심을 하고 실천하는 것이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 좀 저 스스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라 그래요?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